안녕하십니까? 대구 남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주민 설명회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해 사업지구 개요, 그리고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여러분의 협조 사항과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지금부터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의 정의입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재조사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측량에 있습니다. 100년 전에 낙후된 측량 기술로 작성된 도면은 도면 간의 축척이 불일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은 일제가 10여 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제 수탈할 목적으로 전국의 토지와 임야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일제는 일본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의 도면 간 축척이 불일치했고 측량 원점의 통일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으로 인한 다수의 기준점 소실로 인해 정확성이 크게 떨어져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오류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래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에 있습니다.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거나 훼손, 변형되기 쉬워 반복된 도면 제작성과 누적되는 오류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지 않는 지적 공부의 한계는 결국 지적 불부합지로 이어졌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실제 토지와 공부상의 토지 경계가 다른 토지를 말하며 현재 전국 토지의 약 15%로 집계되며 이로 인해 연간 약 4천억 원의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는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최신 측량 기술을 이용하여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봉덕10 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덕동 603-3번지, 봉덕동 561-1번지 일원이며 지번수와 면적은 봉덕 10지구가 31필지에 7312.5제곱미터, 봉덕 13지구가 41필지에 7863.1제곱미터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약 2천만 9천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지도는 봉덕 10 13지구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봉덕 10지구는 대구 대표도서관 인근에, 봉덕 13지구는 봉덕 2차 화성파크 드림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될 구역입니다. 이제 사업 추진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며 책임수행기관 위탁을 거쳐 대구광역시장의 사업지구 지정을 받게 됩니다. 지정이 완료되면 일필지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 및 확정합니다. 경계가 확정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 징수 또는 지급하며 최종적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측량 방법 및 순서입니다. 측량 방법으로는 기초 측량을 위해 GNSS 즉 위성항법장치 측량을 통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 세부 측량으로는 토탈 스테이션 측량을 이용하여 한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측량 절차는 먼저 토지 현황을 조사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합니다. 그 후 임시 경계점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통지하고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지구 지정 요건은 크게 동의 요건과 산정 방법으로 나뉩니다. 동의 요건은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사업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산정 방법은 공유 토지의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거나 공유자 전원 동의 시 산정되며 한 명이 다수 필지를 소유할 경우 한 명으로 산정됩니다. 국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하며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서 제외됩니다. 동의서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제3자의 위임에 의한 방법으로도 동의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토지소유자협의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 구성되며 위원장 포함 5명에서 20명 이내로 꾸려집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 구성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협의회는 지적소관청에 대한 우선 사업지구의 신청, 일필지조사, 임시경계점 표지 및 경계점 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지적공부정리 정지기간에 대한 협의, 조정금의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위원회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 변호사, 법학교수, 법률 지식인, 지적측량기술자 등 제조사 전문가, 그리고 사업지구 동장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기능은 경계 설정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과 경계 설정 관련 직권 조사입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 사업지구 동장,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및 지적 분야 교수, 그리고 지적재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기능은 경계복원 측량 및 지적 공부 정리 허용 여부, 지목 변경, 그리고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합니다. 경계 설정의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현실에 의한 경계로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고 있는 현실 경계, 즉 지역물을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합니다. 둘째, 합의에 의한 경계로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경계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지적 도면에 의한 경계로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의 경계로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로 그 지역에 전해져 온 경계 설정 방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조정금 산정 방법입니다. 조정금 산정 대상은 경계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산정 방법은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에 감정평가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서 개별 공시지가로 조정금을 산정 요청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업지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동의서 및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동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동의서를 제출하실 때에 1인 단독 소유로 된 토지는 개인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공동명의로 된 토지는 공동명의자 중 대표자를 선정하시고, 선정된 대표자가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첨부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필지수에 관계없이 동의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기재하여 일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동 소유의 경우에만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별도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되면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 조사와 본격적인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입회하셔서 경계가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 조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경계를 정하는 일이므로 측량 시 반드시 입회하셔서 권리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직원, 측량기사의 토지 출입에 협조해 주시면 원활한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지적재 조사 사업이 가진 기대 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최신화된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 가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지적 정보를 토대로 다른 공간 정보와의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 조사에 꼭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도는 마모, 훼손되어 왔고, 토지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 조사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며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측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측량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므로 토지 소유자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면적 증감에 따른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종전의 지적 공부를 바로잡으면서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 또는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 기간 동안 토지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 매매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계가 변경되고 면적의 증감으로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 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받지 않은 땅도 등기 정리해 주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등기 촉탁이 가능하지만 소유권 관련 등기는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회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대구 남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